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지난 라운드에서 셀타와 비겼으며 리드를 잡은 경기였는데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카사도의 퇴장으로 인해 생긴 수적 열세가 있었고 승점 1점 추가에 거쳤고 그래도 라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 경기를 통해 순위를 굳히려 한다. 카사도가 빠지는 건 아쉽지만 페드리와 데용의 중원이 가동될 수 있고 레반도프스키는 셀타전에서도 골을 넣으며 시즌 15골을 기록 중이며 주중 챔스에서도 브레스트를 무난하게 제압했다. 라스팔마스는 마요르카 상대로 2골의 리드를 따라잡으며 승리를 노렸지만 인저리 타임에 결승골을 허용했으며 파비오 실바와 에스고 등의 골이 나왔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래도 발렌시아 원정 승리 이후 5경기에서 3승을 따내는 등 최근 페이스는 나쁘지 않고 단 이 경기는 리그 선두팀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극단적인 공격 축구로 나서기 어렵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라스팔마스는 무노조와 라미레스 등의 측면 돌파가 위력적이다. 그러나 쿤데와 쿠바르시 등이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바르샤 측면을 넘긴 어렵고 레반도프스키의 안정적인 마무리 외에도 하피냐와 토레, 다니, 올모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코모 대 AC 몬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했으며 연승의 선두권 팀 상대로 다쿠나와 니코 파스 등 중원에 나선 선수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쿠르토네가 결정적인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 게다가 팀 수비의 핵인 도세나가 퇴장당하는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는 도세나 없이 모레노와 골다니가 등이 수비를 지탱해야 한다. 몬차는 토리노 원정에서 터진 주리치의 골로 승점 1점을 따내며 연패를 벗어났으며 라치오와 밀란 등 강팀 상대로 선전하고도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강등권 탈출을 노린다. 그러나 카프라이와 데니, 모타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2선 공격수들이 나와 주리치를 지원할 것이다. 몬차의 승리를 본다. 코모의 홈이긴 하지만 수비진에 도세나가 빠진 건 엄청난 타격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대의 힘 좋은 스트라이커를 저지할 수 있는 도세나의 공백 속에 주리치의 제공권을 제어하기 어려울 코모가 홈에서 연패를 당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볼프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5경기에서 4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으며 리그 재개 경기에서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호펜하임에 역전패했고 주중 챔스에서는 센터백 루케바의 자책골로 인테르에 패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해야 한다. 리그에서도 3위로 내려갔기에 연패 탈출과 함께 상위권 순위 유지가 필요하다. 오펜다와 세스코, 안드레 실바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볼프스는 리들레 바쿠의 골을 잘 지켜내며 우니온에 승리했으며 원정에서 워낙 수비력이 좋은 팀을 상대했기에 어려운 경기가 됐지만 홈의 2점을 잘 활용하며 연승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리그 3위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한다. 원정이기에 무리하게 공격에 기여를 올리진 않겠지만 아놀트와 위머 등이 언제든 역습으로 전환하며 요나스 빈과 하무라에게 패스를 찔러줄 것이다.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본다. 볼프스는 메을레와 킬리안 피셔 등 측면 수비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쿨리에라키스가 상대의 빠른 공격수의 침투에 고전하는 중앙 수비는 다소 불안하며 홈에서 벤자민 세스코와 오펜다가 경기 내내 공격적인 문전 침투를 할 라이프치히가 결과를 낼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멘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리그 2위인 프랑크푸르트에 패했으며 경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은 데다 비텐쿠르트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했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도 프리들과 스타크 등이 최종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고 두쿠시의 전방 침투도 위협적이었고 이 경기를 통해 홈 무패를 이어가길 원할 것이다. 슈투트는 보움을 제압하고 중위권 탈출을 노리게 됐으며 취리히와 저스틴 딜의 연속골이 나왔기에 리그 최하위 팀을 완파했고 그러나 부상자로 인한 전력 누수가 큰 건 사실이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데니스 온다를 비롯해 2선 공격수인 르월링, 센터백인 자가두 등이 여전히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접전을 본다. 슈투트가 챔스 원정을 다녀온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기에 공격의 기여를 원정에서 올리기 어렵다.
홈팀인 브레멘이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틸러와 카라조 등 중원에서 상대 공세를 저지할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고 수비를 두텁게 할 슈투터 상대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트바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사고를 허용하며 완패했으며 3위권 경쟁을 하던 팀이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치며 7위로 추락했고 반등이 필요하고 그러나 3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공격진의 문제가 크고 직전 경기에서는 헬러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는데 역시 마무리가 안 됐고 다른 공격수인 아다무는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글라드바흐는 프라이부르크와 반대로 최근 흐름이 좋고 브레멘과 장파울리 등에 승리하며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고 그로 인해 리그 6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독일 국대 스트라이커인 클레인디엔스트가 매 경기 팀의 공격을 이끌며 확실한 마무리를 했고 플레도 살아났으며 튀랑이 2시즌 전 팀을 떠난 여파를 이제서야 지우는 모습이다.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프라이부르크는 이 경기의 핵심 공격수인 아다무를 비롯해 중앙 미드필더인 패트릭도 결장하기에 전력 누수가 크다. 바이글과 레이츠가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클레인디엔스트와 프리드리히 등이 해결할 글라드바흐가 귀중한 원정승을 챙길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VfL 보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는 리그 최강인 미넨에 패하며 휴식기 첫 경기를 마쳤으며 그러나 그 경기 패배를 크게 생각하진 않아도 된다. 그 경기 이전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었고 특히 홈에서는 도르트문트를 잡는 등 페이스가 좋고 이 경기에는 센터백인 술로터백이 징계로 빠지긴 하지만 히우레우가 최후방 수비를 책임질 수 있고 오니에카가 수비를 보호할 수 있다. 보움은 리그 11라운드까지 무승에 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홀슈타인을 비롯해 승점 추가에 고전하는 다른 팀들이 있긴 하지만 승점 2점으로는 최하위를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만한 중위권 팀 상대로 원정이지만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호프만과 보로신스키 등 최전방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크스의 승리를 본다. 술로터백의 결장은 아쉽지만 마치마와 히우레오 등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하다. 또 그들이 잘하는 홈 경기 일정이기도 하고 오니에카와 레흐베차이의 중원 장악 속에 TH와 바르가스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아우크스가 승리하고 최근의 홈 무패를 이어갈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